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라라리리라 후후 노래 따라 부르다가 훈 팀장님 좀 더 늦게 모실 뻔했어요. 아, 놀라셨죠? 제가 노래 불러서. 네, 당황했습니다. 뭐 우리 사이에 지금 1년 다 돼가는구만 뭘 그렇게 또 당황하고 그러세요. 다음에 제가 이렇게 커플송 같은 거, 듀엣송 같은 거 이렇게 요청드리면 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제가 음치라서 그거는 잘 제가 부르실 다른 것 건 다 괜찮은데. 같은데. 설이 다가와서 좀 설레는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훈 팀장님은? 네. 그래도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아, 공신력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임시공 휴일로 지정이 됐지만 저희는 매주 월요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허. 월요일 날 일을 해야 돼서 휴일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방송하러 나와요.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공지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27일, 네, 우리 함께 한번 일을 하면서 열심히 임시 공휴일을 한번 보내봅시다.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설 앞두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더 명확한 가격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가격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떤 품목부터 우리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단기간 내 가격 변동이 잦은 채소류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채소류는 매서운 추위에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던 중에 설 명절 특수까지 찾아오면서 수요가 증가해 대다수 품목 가격이 한 차례 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한파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한 미나리, 쪽파, 시금치 등의 가격이 올랐는데요. 미나리는 1kg에 12,000원에서 14,000원으로 네. 쪽파는 1kg에 15,000원에서 16,000원으로 올랐고요. 네. 시금치 중에 이제 포항초는 한 근에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이제 작업량이 감소한 청오이 가격도 올랐는데요. 청오이는 한 개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시금치 살까 하다가 망설였는데 가격이 또 올랐군요. 명절 음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 잡채 이런 데에 들어가는 채소류가 가격이 꽤 많이 올랐네요. 네, 말씀하신 전이나 잡채 같은 명절 음식 수요 증가로 가격이 또 다른 품목도 더 크게 오른 품목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버섯류에서는 표고버섯이 한 근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고 새송이 버섯이 한 근에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새송이 버섯이 꽤 많이 올랐네요. 네, 좀 많이 올랐어요.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고추에서는 풋고추가 한 근에 4,000원에서 6,000원, 꽈리고추가 한 근에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야, 진짜 바지 끝을 잡고 싶네요. 명절날 인기 품목들 가격이 꽤 많이 올랐는데 배추나 무 가격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명절 수요 증가뿐 아니라 추운 날씨에 공급량이 감소해서 여러 채소류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데 방금 물어보신 배추는 다행히 한 폭이 7,000원이라는 높은 가격대를 쭉 보이고 있다가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 등으로 공급량이 조금 증가하면서 가격이 내렸습니다. 한 폭이 7,000원에서 6,000원으로 내렸고요. 네. 무는 한 개 4,000원으로 여전히 높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대파는 한 대에 3,000원이었습니다. 무나 대파도 배추와 마찬가지로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서서히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우리 빠콩님께서 엊그제 당근 세트를 사러 갔는데 6,000원 가까이 해서 너무 비싸서 못 사셨다고. 그래서 이제 한 개만 필요해가지고 야채 가게로 가서 그냥 한 개만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채소들이 다 비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날씨가 계속 이게 한파가 계속 지속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었는데 설이 다가오니까 이제 또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은 잡히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공급량도 부족한데 수요까지 늘다 보니까 가격이 잡히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명절 대표 품목이죠. 과일류 동향도 궁금하고 걱정도 됩니다. 네, 과일류의 경우에 아무래도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명절 과일로 수요가 몰렸는데요. 네. 그 명절날 독보적인 수요를 보이는 과일이죠. 사과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격 한 개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고요. 네. 배 또한 이제 압도적인 수요를 보이는데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안타깝다 안타깝지만 워낙 높은 가격대였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 개 9,000원이었습니다. 9,000원. 네.
그래서 사과와 배가 비싸지니까 이제 명절 선물 세트나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었던 샤인머스켓 가격은 2kg에 15,000원입니다. 음. 하지만 반대로 이제 명절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아진 딸기나 단감 가격은 내렸는데요. 네. 딸기 한 팩은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음. 단감은 한 개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렸습니다. 네. 그에 뭐 토마토나 수박 등은 가격 변동이 없었고요. 음. 토마토는 5kg에 18,000원, 방울토마토는 1kg에 8,000원이고 수박은 6kg 기준 한 통에 3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사과가 꽤 저렴하길래 봤거든요. 그랬더니 왜 못난이 사과 있잖아요. 보조개 사과라고 네네네. 불리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격대가 괜찮다 싶은 것들은 이게 명절에 올리기 힘든, 차례상에 올리기는 힘든 그런 것들은 가격대가 괜찮은데 이제 상품 좋은 것들 차례상에 올리거나 아니면 크기도 크고 좋은 거 이런 것들은 가격대가 꽤 많이 비싸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네. 사과가 재작년 대비 작년 작황이 조금 회복되면서 응. B급 중품 이런 거는 가격이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차례상은 좋은 제품들 이제 상등급 상품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류는 가격이 비싸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근데 방금 전에 수박 가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박이 겨울에도 이렇게 나오나요? 아, 여름이 제철이긴 하지만은 네. 이제 겨울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수요가 적은 편에 속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명절 앞두고 있을 때는 일부 종교에서 이제 차례상 준비하거나 할 때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또 명절 특수로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잘 찾진 않으니 물량이 많지 않아 보통 일부 마트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이제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수박은 이제 겨울철 노지에서는 자라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전부 요새 나오는 거는 하우스에서 재배된 수박이거든요. 그래서 난방비라든지 이제 이런 하우스 관리 비용이 높아지면서 가격도 비싼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수산물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수산물에서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 안타깝지만 생태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 생태는 이제 탕이나 찌개 등 겨울철 별미로 인기가 많은데 추운 날씨에 생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요는 증가했지만 이제 수온 상승이나 이렇게 해왕 영향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인기가 많은 동태나 새우 이런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고요. 동태는 한 마리에 8,000원, 새우는 1kg에 15,000원이었습니다. 이외 다른 수산물류도 가격 변동이 없었는데 갈치는 한 마리에 2만 원, 고등어는 한 마리에 7,000원, 대구는 한 마리에 3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대구 가격이 좀 올랐었는데 생태 가격도 이번 주에 이어서 올랐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겨울에 많이 찾는 인기 생선들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견과류, 나물류 이쪽도 가격 알아볼까요? 네, 견과류와 나물류에서는 가격 변동이 없었는데요. 네. 먼저 견과류에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곶감 10개 만 원이었고요. 대추와 밤은 모두 한 대 8,000원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나물류도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은 아직은 없었는데 숙주는 400g에 2,000원, 고사리, 도라지 모두 400g에 6,000원, 5,000원으로 가격이 변동 없이 유지되었지만 이번 주말 기점으로 조금씩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좀 저장해둬도 되는 이런 것들은 좀 설 다가오기 전에 일찍 구매하는 게 가격이 좀 더 싸죠. 네. 네,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설 명절에는 국거리나 전 때문에 고기 수요도 많을 것 같은데 축산물류는 어땠어요? 가격이 좀 올랐나요? 아직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이 가까워질수록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왜 계속 오른대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국거리로 자주 쓰이는 양지는 한 근에 34,000원이었고요. 네. 견으로 자주 쓰이는 이제 우둔살도 한 근에 3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중에서는 이제 뭐 육전이나 이렇게 쓰이는 앞다리살이 한 근에 7,000원이었고 목살이 한 근에 14,000원, 삼겹살이 한 근에 15,000원으로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닭고기는 1kg에 6,000원으로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렇군요. 곡물류, 건어물류도 가격이 궁금합니다라는 문자가 왔네요. 네, 곡물류에서도 가격 변동은 없었고요. 일반미는 8kg에 2만 원, 찹쌀은 8kg에 32,000원, 그리고 작곡류에서는 흑미간대 5,000원, 현미간대 2,000원이었고요. 콩류에서는 서리태간대 7,500원, 적두간대 16,000원이었는데 네. 이제 대보름 앞두고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되면 또 오르겠군요. 네. 오를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건어물류는요?
네, 건어물류 가격도 그대로입니다. 음, 음. 건어물류에서는 새멸치가 1.5kg에 35,000원이었고요. 가일이 즉 자멸치가 한 상자 1.5kg에 35,000원, 음. 그리고 다시멸치는 상품이 3만 원, 중품이 25,000원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김 중에서는 재래김은 한 속에 15,000원, 파래김 한 속에 12,000원, 돌김 한 속에 35,000원이었는데요. 네. 김 가격도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 중인데, 그러네요. 이게 김이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면서 국내, 국외, 해외에서도 수요가 많아지면서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한 데다가 작년 9월까지 이제 늦더위가 계속되었잖아요. 음. 그래서 김 농사가 늦어지면서 수확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인데, 지금도 아직 한창 수확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김을 수확해서 마른 김으로 가공하려면 시간도 조금 걸리고, 음. 그리고 아직은 마른 김 공급량이 부족해서 계속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1088님께서 설 명절 장 보는 방법, 동네 슈퍼마다 세일 품목을 미리 알아놓고 메모해 놨다가 채소들을 구입했더니 세일 가격으로 사서 많이 절약됐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네요. 이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큰 방법이죠. 그리고 음. 아까 말씀드린 그 민생안전대책 활용하셔서 음. 대형마트라든지 이제 전통시장에 보실 때도 할인 혜택 꼭 챙겨 받으시는 게 알뜰상차림의 그 꿀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내가 하기 싫은 건 계속 미뤄. 네, 이제 내년 추석 때 꼭 한번 아. 올해 추석이죠. 올해 추석 때 음.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많이 미루시는 거 아닙니까? 설인데. 네, 추석 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설엔 네. 저희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설 명절 앞두고 다양한 품목들을 살펴봤습니다. 명절 관련해서 품목들 가격이 이제 뭐 오른 것도 있고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것들도 있고 가격 변화가 없는 품목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혜택 있는 것들도 참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밥찬 한 만나볼 시간인데요. 제철 식재료 어떤 거 추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네, 오늘 추천해드릴 식재료는 배입니다. 배? 네, 지난주에 비싸요. 배 가격이 그렇죠, 많이 올라 비상이다 하고 방금도 비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비싼 배 사 먹기는 너무 부담스럽지만 이제 설 명절에 차례상 준비 또는 명절 선물로 받아서 그나마 조금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비싸서 사 먹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설 명절이 집에 과일이 가장 풍족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맞아. 드는데,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 차례 지내고 나서 배를 위를 깎아놓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그렇죠. 나면 그거를 후식으로 먹자 했는데 또 그거를 깎아놓고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 활용법 같은 것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명절에 특히 많이들 드시고 이게 선물하고 하시는 배를 준비해 본 겁니다. 네. 네, 먼저 좋습니다. 네. 배는 가을이 제철인데요. 음.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가죽 그리고 시원한 단맛까지 가지고 있는 과일인데 모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과일이기도 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효능은 어떤 건가요? 네, 예로부터 치료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온 과일인데요. 배는 80에서 90%가 수분으로 비타민과 섬유소가 풍부해 특히 소화에 도움이 되며 변비에도 좋습니다. 또 기관지에 도움이 되는 과일로도 유명한데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가래를 없애주고 기침을 완화시켜 준다고 해요. 그래서 천식과 기관지염에 좋아서 감기에도 좋은데 또 뭐 배즙으로 섭취해도 좋고요. 이렇게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 항암 효과나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당분과 수분이 풍부해 숙취 해소에도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회식 다음이나 음주 다음 날 또 그 음료 있죠, 이제 갈아 만든 그걸 해장용으로 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것도 얼려놨다 먹으면 또 기가 막힙니다, 맛이. 그렇죠. 배가 수분이 많아서 감기에도 좋고 또 숙취 해소에도 좋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어요.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라서 배로 만든 음식을 먹어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관지에도 참 좋아서 기침 감기 심할 때 배숙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네, 배숙은 배 껍질을 벗겨서 자른 배에 통후추를 드문드문 받고 설탕물에 넣어 서서히 끓여 익힌 음료를 말하죠. 그래서 전기밥솥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재료는 배, 건대추, 생강, 통후추, 꿀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계피 스틱이 있다면 취향에 따라 같이 넣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 상단부를 뚜껑처럼 잘라서 배 속을 파내고 안쪽에 잘게 썬 대추와 생강,
통후추 꿀을 층층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계피를 이제 취향에 따라 추가하시면 상단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배 뚜껑을 덮어 전기밥솥에 배가 잠기게 물을 넣고 찜 요리 모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요새 유행하는 감기 독감에 좋다고 하니 동기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저도 감기 기운 있을 때 자주 해 먹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배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요리 있으면 하나만 더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요리는 배 깍두기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어머니가 만들어 주셔서 한번 먹어봤었거든요. 이 얘기해야죠. 우리 훈 팀장님 어머니께서 요리 연구가시라고. 네, 맞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요리를 잘 아시나 했더니 요리 연구가님의 아드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너희 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완전 부산 남자셔서 주방도 안 들어오시는데 너희 때는 남자가 요리를 할 줄 아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해서 어머니 어릴 브라보.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보조를 하며 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아시는구나. 백각두기 궁금합니다. 네.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는 이 백각두기 저도 한번 만들어 보진 않았는데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제 큼직한 배 한 개와 고춧가루, 액젓, 다진 마늘, 통깨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기호에 따라 대파나 쪽파를 조금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배를 먹기 좋게 깍둑썰기로 잘라주시고 김치 양념에 넣어 버무려주면 끝입니다. 이제 배깍두기는 무깍두기처럼 소금에 절이는 과정이나 익히는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좋고요. 따로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달고 맛있는데 이제 배를 좀 특별하게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는 김치할 때 좀 단맛 나게 하려고 배를 갈아 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 백각두기 자체가 단맛이 나니까 이런 것들 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토마토 김치는 만나본 적이 있는데 배김치, 백각두기는 또 처음이에요. 아삭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백각두기 맛있게 담그려면 배 좋은 것도 골라야 되잖아요. 요즘에 배 좋은 건 줄 알고 깎아봤더니 안에가 거뭇거뭇하더라. 이런 분들 많아서 배 좋은 거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장 일단 무게가 좀 나가는 게 좋고 수분이 있다는 게 결국 맛있다는 거니까 마르지 않고 그래서 또 좋은 배를 고르는 방법은 맑고 선명한 황갈색의 모양이 둥글고 큰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 꼭지가 굵은 것이 좋은데요. 굵고 단단한 꼭지를 가진 배는 속에 수분과 영양이 충분히 저장되어 있고 신선도 또한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요. 꼭 고르실 때 배 꼭지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배에 왜 이렇게 주근깨처럼 뭐 이렇게 약간 하얀 빛깔의 그 총총총총 이렇게 바뀐 그거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밝고 선명한 갈색 모양을 보시고 꼭지가 근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배 보관하는 방법은요? 네, 수확 후에도 배는 계속 익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늘진 실온에 2, 3일만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냉장 보관을 하실 경우에는 비닐봉지나 종이 타월에 감싸 최대한 일주일 동안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를 장기간 냉동 보관해야 할 때에는 그 자체로 냉동하면 질감이 변할 수 있으니까 배를 조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얇게 썰어 설탕과 레몬즙을 뿌린 뒤에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한 3, 4개월 정도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스나 디저트 재료 이럴 때도 이걸 바로 쓰면 되니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배는 뭐 냉동 보관하기 전에 다 먹어야죠. 그렇죠. 비싼데. 자, 오늘 독감 유행인데 감기에 좋은 건강한 배 요리 추천을 해주셨고요. 금주의 물가정보. 한국물가정보의 이동훈 팀장, 요리연구가님의 아드님인 이동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